자, 오늘 이제 2부에서 매일 달걀 하나씩 먹으면 생기는 일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마을에서도요. 환우분들이 한때는요, 계란을 달라고 하도 조르셔서 여기서 방목한 계란을 먹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속 일주마다 검사를 해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요, 계란을 안 먹였을 때와 먹였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한 주 먹였더니 200, 300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매일 달걀 하나씩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식과 비교하면 차라리 흡연은 심장병의 작은 위험 요소에 불과합니다. 심장병은 육류 소비가 적고 인구 대다수가 전통 음식을 주로 먹는 사회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병입니다. 자, 하버드 대학에서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에콰도르의 외딴 산촌에 사는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100세 이상 노인들 그리고 121세 남성을 포함한 75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단 2명만 제외하고 누구도 심장질환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하고 놀라워했는데요. 바로 이 마을 사람들 모두 에콰도르의 훈자족이죠. 대표적으로 모두 다 메티오닌이 적은 음식, IGF-1이 없는 음식, 바로 채식주의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위험한 암. 첫 번째 가장 사망 원인이 많은 것이 심장질환이라면 두 번째는 암인데요. 거의 심장병과 거의 맞먹는 질병입니다. 현대의 암 연구는 특정한 종류의 암을 담당하는 특정 단백질 화합물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이 뭐였습니까? 콩단백질이었을까요? 메티오닌이 많고 뭐가 많은 것?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과 같은 특정 단백질, 특정한 종류의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 화합물을 발견했다고 암 연구가들이 주장하는데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발견일 수 있지만 그 특정 단백질,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이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까? 어디에 많이 들어있던가요? 암의 스위치를 껐다가 켰다 하는 주범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치킨, 그리고 소고기 스테이크,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돼지고기 삼겹살. 자, 암의 스위치를 올렸다 켰다 하는 주범이 바로 동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기를 부패시키는 것이 바로 한 가지 해답이고 죽은 인간 세포의 부패 단백질은 또 다른 해답입니다. 자, 우리가 고기를 계속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죽은 세포를 제거하는 림프계를 폐색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림프 부종이 있고 림프가 퉁퉁 부어오르신 분들 많으시죠? 림프 폐색이 오죠? 그 원인이 바로 우리가 계속 IGF-1이나 메티오닌이 많은 고기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죽은 세포는 죽도록, 손상된 세포는 죽도록 명령을 내리는 세포 자살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손상된 세포가 증식하는 것이 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기를 먹는다면 죽은 세포를 제거하는 림프계가 계속 막히기 때문에 병이 오고 또 몸에 있는 죽은 세포를 분해해서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나 효소나 미네랄이나 비타민과 같은 그런 자원들을 다 소비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 있는 죽은 세포의 완전한 제거 작업을 둔화시키거나 방해합니다. 따라서 소화되지 않은 고기 단백질과 부패하는 세포 단백질 모두 다 우리 인간의 세포와 유전자 프로그램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육류를 섭취하는 사람이 채식주의자보다 암이 많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육식을 신선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발암성 방부제인 질산나트륨을 다량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육점에 가셔서 돼지나 소를 잡아오면 바로 그 고기를 잡아오면 1시간도 되기 전에 그 고기의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변해야 됩니까? 원래는 칙칙한 색으로 변해야 돼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색깔이 그대로 선명한 피색깔이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신선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발암성 방부제인 질산나트륨을 다량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죽은 후의 고기는 더 이상 신선하지 않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동물의 살은 며칠 안에 병든 잿빛 색깔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실 때는 어떻습니까? 보면 백화점에서 좋은 고기 사시려면 보면 어때요? 그대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도
고기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유독성 질산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육류는 이미 분해돼서 높은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 연구에서 나온 가장 끔찍한 소식은 맥주나 와인이나 차나 담배, 널리 사용되는 색깔이 변색되지 않도록 바로 이런 유독성 질산염이나 2차 아민을 첨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아민이 고기에도 많지만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굴젓, 멸치젓, 조개젓, 어리굴젓, 꼴뚜기젓, 젓갈에 김치 넣을 때 젓갈김치들 많이 드시는데 바로 젓갈김치도 바로 이 2차 아민에 의해서 발암성 발암물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암 환자가 젓갈김치를 먹지 말아야 되고 젓갈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아민이 고기에 화학 방부제하고 반응을 하면서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드시는 것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FDA, 특별히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니트로사민이란 지금까지 발견된 발암물질 중에서 가장 가공할 만한 발암물질이고 다재다능한 물질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규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흡연자 또는 맥주나 와인, 차를 마시면서 고기를 드시면 어디서나 발견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암을 유발하는 독소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와인이나 맥주를 드시면서 또 담배도 피우시면서 고기를 많이 드시게 되죠. 자, 실험 동물에게 먹여봤더니 이 니트로사민은 동물의 100%에서 악성 종양을 발생시킵니다. 자, 니트로사민은 동물의 몇 프로나? 100% 고기를 먹였더니 이 니트로사민은 암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암은 폐나 췌장암, 위암, 부신, 장, 뇌를 포함한 모든 부위에서 발병되는 것입니다. 또 육식주의자의 면역체계는 다른 암 발생 물질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자,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호르몬을 주입합니다. 요새 그 닭들도 이 양계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성장 호르몬을 주입하죠. 닭들도 소들도 돼지들도 계속적으로 성장 호르몬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식욕 자극제를 먹여서 끊임없이 먹도록 강제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수많은 항생제, 진정제, 화학사료, 혼합물을 투입하게 됩니다. 무려 2,500개 이상의 약물이 동물들에게 정기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든 그리고 항생제, 진정제, 화학사료, 혼합물을 먹은 동물들을 인간이 먹으면서 그대로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이 유해한 화학물질은 동물이 죽었을 때도 여전히 몸 안에 있습니다. 게다가 동물들이 도살된 후에는 또 다른 약들이 첨가됩니다. 이 약들은 우리가 먹는 고기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법은 첨가된 약물 리스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기에 들어있는 유독성 약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유방암에 걸렸는지, 여러분 지금 허투나 호르몬성 유방암이나 암 환자들 보면 유방암 환자들 정말로 안타까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방에서 농이 주주주주 흐르면서 유방 한쪽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유방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뭐 전립선암 환자들, 지금 이제 뭐 림프 부종이 심해가지고 지금 하체가 다 딱딱하게 굳어 있는 환자분들, 다양한 환자분들 참 많으시죠. 여기 지금 뇌로, 간으로, 신장으로 전이돼서 오신 여러분들, 왜 내가 이유 없이 이 병에 걸렸는지 이유를 모르셨죠? 이제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자, 고기에 들어있는 유독성 약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병에 걸리는지 모릅니다.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오늘 좀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의 동물 사료에 첨가된 화학물질 중 하나가 성장 호르몬인 DES라고 하는 디에틸스틸베스트롤입니다. 어디에 들어있는? 동물들이 맨날 먹는, 돼지들이 맨날 먹는 사료에도 바로 디에틸스틸베스트롤이 들어있는데요. 디에틸스틸베스트롤은 발암성이 상당히 높고 또 심각한 건강 위험 때문에 32개 나라에서 디에틸스틸베스트롤을 금지했습니다. 동물 사료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FDA 보고서에 따르면 항생제 페니실린과
테트라사이클린만으로도 육류 산업은 연간 19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데 대단하죠. 동물들이 지금 돼지도 소도 닭도 얼마나 많은 항생제 페니실린과 테트라사이클린이 투여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용하지만 않아도 육류 산업은 연간 19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약물들이 치명적인 항생제 내성 유기체를 이 많은 이 사람들에게서 번식시키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What the Health 다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Protein plays an enormous role. Is chicken better? It's a question of whether you want to be shot or hung. The flesh food that I would eliminate from the American diet would be poultry, would be turkey and chicken. A brilliant advertising campaign has convinced people that, oh, it's white meat, it's healthier. The leading source of sodium in the American diet for adult is chicken. It can be labeled all natural chicken, but be injected with the salt water, having up to 800 milligrams of sodium. Heterocyclic amines are clear-cut carcinogens, and they can form in any kind of meat as it's heated, as it's cooked. But by far the biggest source is chicken. We sent researchers into fast food and family restaurants. Not only were there carcinogens in every single restaurant, but we found them in every single chicken sample that we took. If somebody brings their family in and they're buying a bucket of chicken, nobody tells them that there are carcinogens. If you're selling carcinogens to people, you've got to warn them that they're in there. But the American Cancer Society encourages people to switch from red and processed meat to chicken. Why would the American Cancer Society tell people to switch from eating one carcinogenic food to another when a Harvard University study showed that men with prostate cancer who eat large amounts of chicken increase their risk of the disease progressing 4 times? The number one dietary source in America of cholesterol is chicken because of the volume of chicken. You know, chicken's become grilled chicken and organic chicken. It's machismo, but it has nearly as much cholesterol per gram as red beef. So just on sheer volume, it's the number one source. Yeah, eggs being close behind. I'd never really thought about eggs much. I just thought of them as a standard part of a healthy diet. But then I found a study suggesting that eating just 1 egg a day can be as bad as smoking 5 cigarettes per day for life expectancy. The yolk of a hen's egg is the most concentrated glom of saturated fat and cholesterol. It is made to run a baby chicken for 21 days with no outside energy. It is pure fat and cholesterol. And when we put that into our bloodstream, it coats our red blood cells. Our blood gets thicker and more viscous. It changes our hormone levels. It raises our cholesterol levels. There's nothing healthy about eating the yolk of the egg. 예, 다큐 잘 보셨습니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내용이 좀 빨라서요.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콜트 에셀스틴 박사입니다. 지방의 범인이란 책의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십니다. 아주 유명한, 아주 수술을 굉장히 잘하시는 외과 의사이십니다. 그런 외과 의사가 수술 대신에 많은 환자들에게,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에게, 말기에 혈관이, 심장혈관이 다 막힌 환자들에게 아무리 심장 우회로 수술을 하고 바이패스를 하고 스텐트를 해도 계속적으로 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영양의학에 눈을 뜨시면서 식단을 바꾸면서 지방을 제거했더니 또 메티오닌이나 IGF-1을 제거했더니 환자들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이 콜텔 에셀스틴 박사님이십니다. 아까 치킨 배럴, 닭고기는 더 나은가요? 라고 질문했죠. 그때 재미있는 표현하십니다. 총에 맞아서 죽느냐, 목매달려 죽느냐의 차이 정도다. 소개하는 것처럼 자, 이제 붉은색 고기,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덩치가 큰 애들. 붉은색 고기가 이제 발암물질이 많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영양학회에서는 붉은 고기 대신에 이제 무슨 고기를 이제 좀 추천합니까? 백색 고기. 대표적인 게 닭고기죠. 닭고기나 칠면조 고기를 이제 권했는데, 자, 그러면 붉은 고기인 돼지고기나 소고기 덩치 큰 애들 대신에 덩치가 작은 닭고기, 백색 고기는 좀 낫습니까? 닭고기는 더 낫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뭐라 그래요? 총에 맞아 죽느냐? 목매 달려 죽느냐? 차이 정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콜테 에셀스틴 박사님 정말 재미있는 표현하시죠? 자, 그런데 마이클 클레이퍼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단에서 당장 없애고 싶은 것이 바로 뭐다? 이 붉은 고기 못지않게 가금류. 예, 가금류가 뭔지 아시죠? 닭고기, 칠면조고기 같은 백색 고기들.
자, 교묘한 광고 캠페인으로 대중은 백색 고기는, 붉은 고기는 이제 강력한 발암 물질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메티오닌이나 IGF-1이 굉장히 심각하게 암을 유발한다는 걸 알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영양학회에서 그럼 백색 고기는 추천하는데 백색 고기인 닭고기나 칠면조 고기는 괜찮으냐? 더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닐 버나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은 주요 발암 물질 어디에 들어있는 계란이나 또는 닭고기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은 주요 발암 물질이고 이것은 가열되고 조리된 모든 육류에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강력한 발암 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냐면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대요? 예, 우리 한국 식구들, 한국 사람들이 닭고기 참 좋아하죠. 어디에 많이 들어있더라? 닭고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강력한 발암 물질은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닭고기에 많이 들어있고요. 패스트푸드나 패밀리 레스토랑에 연구원을 보내봤습니다. 모든 음식점에 발암 물질이 있었을 뿐 아니라 모든 닭고기 샘플에서 뭐가 검출이 되었어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인 강력한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엘 칸 박사님이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전립선에 걸린 남성의 다량의 닭고기를 먹으면 전립선이나 유방암과 같은 호르몬성 암 환자들에게 다량의 닭고기를 먹였더니 암 전이 속도가 몇 배가 증가하더라? 4배가 증가하더라. 암 환자가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네, 자, 조엘 칸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단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주범인 닭고기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데 콜레스테롤은 닭고기 섭취량이 많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례합니다. 구운 닭고기, 유기농 닭고기도 있습니다. 남성성의 상징이죠. 그러나 그램당 콜레스테롤 함량이 붉은 고기와 현저하게 떨어지더라, 비슷하더라. 붉은 고기가 강력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백색 고기인 닭고기와 칠면조 고기를 추천했는데 백색 고기나 붉은 고기나 콜레스테롤 함량은 어떻더라?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붉은 고기와. 그러니 섭취량으로 따지면 최대 콜레스테롤 공급원이더라. 뭐가요? 닭고기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최대의 수혜자더라. 공급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닭고기 다음이 뭐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더라? 달걀이더라. 자, 계란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자, 마이클 클라이퍼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달걀 1개를 먹었더니 기대 수명의 피해 정도가 하루 담배 몇 개 핀 것과 같더라? 달걀 1개를 먹었더니 하루 담배 5개 핀 것과 같이 이 기대 수명의 피해 정도가 그것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달걀의 노른자는 특별히 노른자는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의 가장 집중적인 공급원입니다. 병아리가 21일 동안 알 속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아주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들어가면 적혈구를 감싸고 혈액이 진하고 점성이 있게 돼서 여러분 처음에 오셔서 이 혈액 이렇게 보면 아주 걸쭉하게 그냥 다 엉겨 붙어 있어서 혈전 현상이 막 어혈이 뭉친 것처럼 뭉쳐 있다가 이런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고기나 닭고기나 계란 섭취를 안 하고 완전히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 질소가 많은 건강한 채식으로 바꿨더니 여러분들 1주, 2주, 3주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해 보니까 피가 엄청나게 맑아져 있는 것을 콜레스테롤 수치가 뚝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때문에 맨날 혈압약 다시고 당뇨약 드시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늘마을에 와가지고 첫날 저녁에 과일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 번도 이 혈당 수치가 떨어진 적이 없던 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정상으로 140이던 분이 아침에 90으로 딱 떨어져 있어서 너무너무 놀라시는 거 너무 많이 지금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내 몸이 왜 병들었는지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병들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콜레스테롤이 혈관이 들어가면 적혈구를 감싸고 혈액이 아주 걸쭉하게 점액질로 되고 호르몬 균형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쑥쑥쑥 증가해요. 자, 달걀 노른자를 먹는 것은 건강에 좋다, 전혀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전혀 건강에 좋지 않아요. 네, 마이클 그레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 섭취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포화지방산에 대한 그런 연구는 낙농업계에서 포화지방산을 함유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자, 포화지방산의 최대 공급원은 고기가 아니라 아까 본 것처럼 우유 유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포화지방산의 최대 공급원은 오히려 고기보다도 뭐가 더 심각하더라? 우유 유제품이
포화지방산의 최대 공급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 환자들처럼 호르몬성 암에 걸리신 분들이 우유 유제품을 드시면 아까 보셨죠? 이 사망률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보셨죠? 네. 세계 낙농업계는 2008년 모임을 통해 명백한 목표를 선언했는데 규제 당국과 의료인을 동원해서 유지방의 유해성이 드러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구를 후원했죠. 최근 언론에서 요새 저탄고지 많이 들어보셨죠? 저탄고지 식단이 막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탄수화물은 낮게, 탄수화물은 낮게, 지방은 높게. 자, 어떻습니까? 저탄고지 식단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건강한 식단일까요? 아니면 병을 유발하는 식단일까요? 병을 유발하는 식단인지 이제 아시겠죠? 예, 저탄고지의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열풍의 근거가 된 연구는 전미 낙농업위원회가 후원한 것입니다. 달걀도 비슷한 연구를 후원해서 달걀이 심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연구로 소비자들을 교란합니다. 사실은 맥도날드 소세지, 맥머핀에 비해 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 내용은 달걀 섭취는 맥머핀 하나를 먹을 만큼 해롭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암과 당뇨병 등의 질병들은 주로 육식과 건강에 좋지 않은 식습관에 기인된다는 사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반대로 하늘마을의 식단인 채식주의를 삶의 방편으로 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암을 빠른 시간 내에 암이나 당뇨병이나 심장병의 발병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인 IGF-1이나 또는 메띠오닌이 어디에 많다고 공부하셨어요? 고기나 생선이나 우유나 계란, 여러분들이 늘 좋아하셨던, 여러분들이 매일 좋아하셨던 식단에 있는데 이런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고기를 제거함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